몽골 수출의 무려 91%가 중국으로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상 경제 목줄이 중국 손에 꽉 쥐어 있는 건데 지금 몽골 안에서 정말 기막힌 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78%가 중국은 꼴도 보기 싫고 무조건 한국이 좋다며 대놓고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중국이 당장이라도 보복하면 몽골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판인데 도대체 왜 몽골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국에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실태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가볍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몽골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솔직히 말해서 몽골 입장에선 중국이 슈퍼 갑 중의 갑이거든요. 몽골 땅 속에 묻힌 구리, 석탄, 철광석 같은 천연자원들, 이거 누가 다 사가는 줄 아세요? 무려 90% 이상이 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나라 전체 먹고 사는 돈줄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몽골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어야 정상이죠. 중국이 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자원 안 사 한마디만 하면 몽골 경제는 그날로 마비가 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하수인이나 다름없어야 할 몽골이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혐오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 조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 몽골 국민의 78%가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중국 사람만 봐도 치를 떨고 중국산 물건은 공짜로 줘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보면요. 그 많던 중국 간판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한국의 이마트, CU 편의점, 그리고 맘스터치 같은 곳들이에요. 중국이 돈으로 몽골을 압박하고 자원을 헐값에 후려치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 몽골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자존심 깎이는 건 못 참는다. 차라리 선진국인 한국과 손잡겠다 라며 더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기들이 돈을 대주고 있는데 정작 몽골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는 몽땅 한국이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미워하고 한국에 열광하는 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뿌리 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수출의 90%를 사주는 나라를 저렇게 대놓고 싫어할 수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몽골 사람들에게 중국은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닙니다. 8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피해 원한과 생존의 공포가 서린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몽골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칸이죠. 몽골인들에게 징기스칸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자부심을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징기스칸을 중국 소수민족의 영웅이라며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동북공정 당할 때 느꼈던 그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 몽골 사람들은 매일같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몽골 사람들이 가장 소름 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내몽고의 비극입니다.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내몽고 자치구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내몽고 학교에서 몽골어 수업을 폐지하고 표준 중국어 교육을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었죠. 이때 몽골 현지인들이 분노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몽골인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내몽고처럼 중국의 한 개성으로 먹혀버리겠구나 하는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몽골을 내몽고처럼 흡수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한둘이 아니에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앞세워 몽골에 막대한 빚을 지우고 그 빚을 빌미로 몽골의 항구와 철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해왔거든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 물건을 팔려면 반드시 중국 땅을 거쳐야만 하는데 중국이 이걸 무기로 내 말 안 들으면 길 막아버린다 라며 경제적 수탈을 일삼아온 게 몽골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돈은 중국이 주는데 그 돈으로 몽골의 땅과 언어, 역사까지 몽땅 사버리려고 하니 몽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몽골인들이 선택한 탈출구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 즉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며 동경하죠. 핏줄도 비슷하고 정서도 통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몽골의 땅을 뺏으려 들지도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 기술과 문화를 전해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돈으로 몽골을 압박하려고 썼던 그 모든 전략이 오히려 몽골 시내를 한국식으로 도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자, 이제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말씀드릴게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 딱 서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비행기를 잘못 탔나? 여기 서울 강남 아니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눈을 돌리는 곳마다 우리 한국 브랜드들이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몽골 편의점 시장은 그냥 우리 한국이 통째로 먹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TU 편의점 아시죠? 이게 몽골에만 무려 400개가 넘게 깔렸습니다. 후발주자인 GS25도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요. 몽골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CU에서 겟커피 한 잔 사고 점심엔 GS25에서 삼각김밥이랑 도시락을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근데요 선배님들, 이게 단순히 우리 가게가 많이 생겼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몽골의 유통 생태계를 지배하던 중국 자본을 완전히 밀어내버린 경제적 독립사건이에요. 원래 몽골 동네 구멍가게들은 누가 꽉 잡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중국산 물건들을 떼어다 파는 보따리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중국산 가공식품,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은 불량 사탕들이 판을 쳤죠. 몽골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먹일 게 없어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몽골 초원에 우리 한국 편의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그 지긋지긋했던 중국산 불량식품들이 단숨에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냉장 냉동 시스템, 즉 콜드체인이라는 선진 유통망을 몽골에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기업이 관리하는 음식은 이렇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된 거죠. 가격은 조금 더 비싸도 중국산 먹고 병나느니 믿을 수 있는 한국산 먹겠다는 인식이 몽골 전역에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여기에 이마트는 또 어떻고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마트는 그냥 대형마트가 아니라 몽골 사람들에게는 쇼핑의 성지입니다. 한국의 노브랜드 제품은 나오기가 무섭게 동인하고 주말이면 이마트에 가기 위해 몇 시간을 운전해서 오는 가족들도 수두룩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저질 물건을 밀어넣던 중국 기업들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몽골인들의 입맛과 눈높이가 우리 한국 덕분에 선진국 수준으로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먹고 입는 것만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제 몽골의 젊은 엘리트들은 아예 나라의 두뇌까지 한국식으로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단순히 먹고 입는 수준을 넘어서서 몽골이라는 나라의 두뇌와 심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몽골이 지금 아예 국가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몽골에서 출세 좀 했다 하는 젊은 엘리트들 만나보잖아요. 그럼 열의 아홉은 우리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이게 그냥 취미로 배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몽골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실제로 몽골 정부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해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어나 중국어가 대세였죠. 그런데 지금 몽골 부모들은 자식들 손잡고 한국어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왜냐고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진짜 선진국 시스템을 배워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몽골 인구의 약 1%가 넘는 인원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이들이 몽골로 돌아가서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고 있으니 나라 전체가 한국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국가 행정 시스템입니다. 몽골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대로 수입하는 거예요. 사실 몽골 같은 내륙국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행정 처리가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중국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네 검열 시스템을 심으려고 호시탐탐 노려왔죠. 하지만 몽골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식 감시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투명하고 빠른 한국의 시스템을 가져오겠다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통계, 심지어 주민등록 시스템까지 하나둘씩 도입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교통통제 시스템이나 스마트시티 사업도 우리 한국 기술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몽골이라는 나라의 운영체제가 윈도우에서 맥으로 바뀌듯 중국식에서 한국식으로 완전히 교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 있는 나라가 겉모습부터 속 알맹이까지 죄다 한국산으로 바뀌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몽골이 이렇게까지 배짱 좋게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을 택한 데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몽골은 그냥 가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탐내는 엄청난 보물을 손에 쥐고 이제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선전포고를 준비 중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큰 판이 벌어집니다. 몽골이 그냥 드넓은 초원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 몽골은 전 세계가 침을 흘리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 요즘 반도체니 전기차니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거기 꼭 들어가는 게 바로 히토류라는 광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첨단 제품은 아예 만들지도 못해요. 그동안은 중국이 이 히토류를 전 세계 물량의 90% 가까이 쥐고 흔들면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수출 안 해 하고 협박하는 무기로 써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국 눈치 보느라 소갈이 좀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몽골이 아주 담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에겐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가 묻혀있다. 이제 이 귀한 보물을 중국 거치지 않고 기술력 최고인 한국이랑 직접 손잡고 캐내겠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한국과 몽골 정부가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세우기로 합의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어요. 이게 왜 중국 입장에서 피가 마르는 일일까요? 중국은 몽골이 바다 없는 내륙국이라는 약점을 잡고 너희 물건 팔려면 우리 땅 지나야 하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싸게 넘겨 라고 갑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몽골이 이제는 그래? 그럼 우린 비행기로 실어 나르거나 다른 루트를 뚫어서라도 한국에 직접 줄 거야 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중국의 자원 독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몽골이 우리 한국과 손잡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선배님들. 이게 단순히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몽골이 보여주는 이 행보 때문에 중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지금 몽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몽골이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잡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중국 말고 한국이랑 손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몽골은 지금 아시아 전체에 탈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선봉장이 된 겁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영향력이 우리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몽골의 이런 결단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그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배님들,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이 대담한 행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중국 문락의 예고편이나 다름없거든요. 돈으로 남의 나라를 윽박지르고 자원을 미끼로 협박하던 중국식 갑질 외교가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사실 몽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잖아요. 하지만 몽골이 유독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총칼로 억압해서 얻어낸 복종이 아니라 깨끗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정직한 마트 제품 하나, 그리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으로 얻어낸 진짜 마음의 승리인 거죠. 국민 78%가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 숫자의 의미, 이제는 확실히 느껴지시죠? 몽골은 지금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중국의 목줄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술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히토류 같은 귀한 자원까지 우리와 손잡고 가겠다는 몽골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강대국 중국을 압도하는 문화의 힘을 갖게 된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몽골의 이런 대담한 결단이 결국 아시아 전체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몽골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몽골과 손잡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귀한 생각과 지혜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차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속 시원하고 소름 돋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